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범행에 졸피뎀이라는 수면 유도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각종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지만은 관리와 감시는 터무니없이 소홀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범행에 약물을 동원했습니다.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투약해 자신보다 체격이 큰 전 남편을 무력화시킨 뒤 숨지게 한 겁니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졸피뎀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게 하는 특성 때문에 마약류로도 분류돼 있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8일 전 집 근처 병원에서 의사에게 직접 졸피뎀을 처방받았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이 악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상의 불법 거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수시로 판매 글을 차단한다고는 하지만 SNS 등을 통해 광고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 포털에서 검색 한 번이면 나오는 판매 사이트입니다. 게시글에 나온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가격은 물론 전달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독물질도 걱정입니다. 고유정이 졸피뎀과 함께 검색했던 니코틴 원액은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범죄에 쓰일 수 있어서 농도가 1% 미만인 용액만 팔 수 있는데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에선 농도 높은 용액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팔 때는 15,000원 팔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니코틴 팔고 할 때. 네. 15,000원. 15,000원. 이게 원래 그렇게 파는 거 같아요? 옛날엔 팔았는데 지금은 팔면 안 되긴 하거든요. 정부는 니코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때만 판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단속 규정이 없는 탓에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특별하게 더 나가고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매년 수백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약물 범죄 같은 경우는 그 은밀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대처 방안이 없는 그런 그 범죄의 종류입니다. 보다 관련되는 기관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보이지 않는 흉기, 약물에 대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시급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